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다들 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아마 3에서 80%까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후유장애 담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연 후유장애 보험금 이거는 어떨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 후유장애 담보에는요, 약관을 보면 우리 신체 부위를 1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을 때는 몇 프로를 지급하겠다. 이게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3개 부위를 보면요. 눈, 귀, 코, 입, 외모의 추상장애, 척추, 체간골,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장기, 비뇨생식기, 그리고 신경계 장애, 정신행동 장애 이렇게 모든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2억이다 라고 가정한다면요, 팔다리에는 6개 관절이 있죠. 아래에서부터면은 발목이 있을 거고, 무릎이 있을 거고, 골반, 그리고 손목 있죠, 팔꿈치 있죠, 어깨 있죠. 이 관절 부위에서 만약에 골절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사고 이후에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관절이 다 안 움직여요, 강직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있다 라고 한다면요, 이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다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00%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다친 손목에서요 25%밖에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가입 금액의 20%인 4천만 원 이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 다친 다리에 비해서 반은 움직이는데 반이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가입 금액의 10%인 2천만 원, 그리고 안 다친 다리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움직이지만 75%는 정상인데 나머지 25% 정도가 제한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가입 금액의 5%인 1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 보험에서는 2억 가입돼 있고요, 다른 보험에서도 또 2억이 가입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복으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척추 부분에 있어서는 82회 영상이나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37회 영상, 외모장애는 29회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다른 부위를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엄지손가락 골절됐어요.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50%가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입 금액의 10%를 준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2억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10%지만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반이 안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은 5% 받을 수 있거든요. 1천만 원을 각각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4개다 라고 하면은 2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은 가입 금액의 8%, 나머지 발가락은 가입 금액의 3%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13개의 부위에 장애가 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그게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지급받을 수 있냐, 이걸 설명드리면요, 우선 사고일로부터 6개월 뒤에 관련, 그러니까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신경외과면 신경외과, 이렇게 전문의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장애 진단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은요, 해당 부위의 장애 정도가 일단 무조건 기재되어야 되고요, 그 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있죠, 운동 각도를 했다,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런 검사 결과, 그리고 중요한 연구장애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후유장애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장애일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거든요. 근데 한시장애라고 하더라도 아예 지급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한시장애가 5년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연구장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의 20%를 지급합니다. 장애가 만약에 5년 이하다 라고 하면은 아예 지급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장애라고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가진 보험, 여기에서는 영구장애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요, 제가 예전에 영상 설명할 때요, 한시장애하고 영구장애 뭐가 다르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요,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보통은 사고나고 수술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주치의가 2명이 있죠. 보통 수술하는 의사, 그리고 퇴원해서 집 근처에 갔던 작은 병원 그 의사 2명이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수술한 집도의 같은 경우는요, 장애 진단서를 요청을 하면은 아마 주치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장애 판정할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핀 다 제거하고 보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입원한 병원의 의사한테 가서 이제 장애 진단서를 써달라라고 하면요, 그 의사는 분명히 아마 수술한 의사한테 가서 장애 진단을 받아라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수술한 의사한테 가서 장애 진단을 해달라고 하면은 수술한 의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술 잘 해놨는데 내가 수술 잘 해놓고 지금 그리고 뼈도 잘 붙고 있다. 근데 무슨 장애가 나오냐? 지금 안 움직이는 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해결된다. 분명히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수술한 의사나 아니면 치료했던 의사한테 장애 진단을 발급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의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내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른 병원에 진료하고 장애 진단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의사가 해주겠습니까? 그리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보면요, 보험회사 장애 진단서나 이런 데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장애 진단 발급을 해줬는데 환자가 보험이 4개예요. 그러면은 4개 보험사에서 전부 다 계속 한두 번씩 찾아와가지고 장애가 있냐 없냐, 이 장애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알려달라, 그렇게 질문하고 뭐 소견서 적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장애 안 났는데 왜 장애 진단을 해줬냐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의사들은 이 보험사의 장애 진단서를 써주는 거를 엄청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손해사정사한테 맡겨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맡겨서 진행하면 뭐가 다르냐?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치의한테 가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자문병원이 있거든요. 이 자문병원 의사한테 가서 객관적으로 상태 체크를 하고 장애가 나온다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거든요. 그리고 보험사 조사가 나와도 직접 보험사 상대 안 하고 대신 보험사 상대해 주니까 수임료를 지급하더라도 맡겨서 진행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장애를 내가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문가 선임해야 되겠죠. 그럼 이 전문가를 선임할 때 유의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이 전문가가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게 자격 없이 하는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하는데요, 이런 브로커들은 자기들이 보험회사에 직접 나서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진단서만 끊어주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 장애 진단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의사하고 본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선임할 때는 소속하고 자격 요건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선임하더라도요,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이 장애 진단은 대학병원이나 최소한 종합병원, 뭐 국립병원, 시립병원 이런 데서 발급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일반 병원, 작은 병원에서 발급받고 이게 보험 사기하고 연루돼서요, 관련 환자들이나 전문직들 그리고 의사 전부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요즘은 보험사도요,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신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은 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이나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 장애라는 게 의사마다 보는 시각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사는 장애가 남는다라고 판단하고 어떤 의사는 장애가 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장애 부분은 의사의 개인적인 의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이 장애가 남는다 안 남는다라는 거는요,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 관절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게 후유장애 감정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요, 진단명이랑 엑스레이 사진, 이 검사 결과지만 봐도 아, 장애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장애가 남냐 안 남냐가 애매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아래 댓글에 저희 회사 전화번호나 상담 신청할 수 있게끔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고로 인해서요, 장애가 남았다면요, 아무리 보험사가 안 준다라고 해도 받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내 몸이 완전히 정상인데 비정상인 것처럼 속여서 장애를 받는다. 이거는요, 보험 사기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라는 점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었지만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보험의 후유장애 담보,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